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창조와 진화 다루면서 진화에 대한 얘기,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나눴죠. 우리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종의 기원에 대해서는 종류대로 창조된 것, 그 역사과학의 그 증인의 그 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니까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번부터 이제 한동안은 계속해서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누겠는데, 그 가운데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타픽이다. 그러면 이 노아 홍수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나라만은 이제 되게 노아 홍수 그러지만, 성경엔 노아스 플러드, 노아의 홍수란 말은 사실은 없어요. 홍수 심판 사건이죠. 노아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는데, 자,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범죄에서 타락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번 쓸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이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는 사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냥 성경의 역사를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후손일까요? 결국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냐, 알지 못하냐. 내가 노아의 후손이구나. 모두가 다. 그게 내가 지금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대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바벨탑 사건. 흩어지면서 이제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앞에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인데, 이 앞에 부분의 사건 가운데 중요한 사건 하나, 이제 홍수 심판 사건, 이 얘기를 지금 다루는 겁니다. 자, 이 노아 홍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의 그 일지 중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 2월 17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는. 자, 근데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언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 얼마 걸린 거예요? 한 열흘 정도 걸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이제 물이 불어 올라가는데 비는 40일 만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3월 26일에 이제 비는 그친 겁니다. 근데 이제 물이 감하기 시작했는데 떠다니던 방주가 어디에 덜커덕 걸렸죠. 어딘가요? 아라라산인데 7월 17일이에요. 그 10월 1일이 됐을 때 노아가 성경 기록에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약 11월 10일경이겠죠. 이제 노아가 까마귀 한 마리하고 비둘기 3마리를 일주일 간격으로 날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비둘기가 안 돌아왔을 때가 12월 2일경인데, 그리고 1월 1일 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밖을 쳐다봅니다. 물이 많이 감했겠죠. 그러다가 2월 27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방주에서 나오라 하는 명령과 함께 홍수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이 노아 홍수를 접근하는 방법이 물이 점점 불어올라가는 기간이 있었겠죠. 이걸 노아 홍수 전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물이 감하고 말랐을 때가 있겠죠. 자, 이걸 노아 홍수 후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노아 홍수 전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증거들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물이 빠지고 감하는 후기에 대한 이제 증거들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노아 홍수 전기를 다루는 거죠. 여러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집들이 물에 이렇게 잠기는 거 보신 적 있죠?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랬어요. 자, 물이란 건 높은 데서 어디로? 낮은 곳으로 빨리 평형을 찾기 때문에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길 수가 없어요. 자, 그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적으로 볼 때는 노아 홍수는 무조건 전지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방주 왜 만들겠어요? 옆 동네로 이사 가라 그러지. 비가 지역적으로만 오면. 아니, 방주 만드는 것도 바로 전지구적이니까. 동물들을 왜 모으겠어요? 옆 동네에서 사는데.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태울 필요 없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편견 없이 읽으면 이건 무조건 무슨 사건이냐? 전지구적인 사건입니다. 양적으로. 자, 질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노아 홍수 그러면 영어로 플러드로 번역되어 있고, 히브리 말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맞불. 이 맞불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가 쓰여 있어요.
자, 근데 맞불이라는 단어가 뭐냐? 알 길이 없죠. 알 수 있는 방법은 맞불이 기록된 그 일지를 보면 알겠죠. 근데 그 일지를 보면 이 질적으로 잔잔한 홍수가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격변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홍수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물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땅. 땅이 많이 나와요. 여기 이제 홍수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뭐와 함께요?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땅에 대한 사건이에요. 홍수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뭐를 저주한 사건이에요? 땅입니다. 노아 홍수 일지 전체가 약 80절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땅이 단어가 한 40번 정도가 나옵니다. 한 절 걸러서 뭐예요? 땅이에요. 자, 홍수 끝난 다음에 또 뭘 보여주나요? 하나님이 무지개 보여주죠. 자, 무지개 보여줄 때도 뭐라 하냐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뭐를? 땅을 침몰할, 땅을 멸할, 그러니까 flood to destroy the earth. 땅들이 파멸되는 이 홍수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던 땅들이 파멸되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했던 이 맞불 심판 사건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 홍수를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그날의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짐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사건이에요. 지하수가 터지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조자 과학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지하수가 터지고 말해요. 제가 전공이 지질학인데 원래 전공이 화산이거든요. 화산 폭발이 막 일어나고 땅들은 아예 격변, 천하의 없었으면 잠겼던 이 전지구적인 죽이기로 작정했던 이 심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는 잔잔한 홍수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전주 잔잔할 리 없겠죠.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 격변이 일어나는 사건이겠죠.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LA 근처에 살기 때문에 지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 지진 경험하면 어떠냐 기분이 짜릿해요. 근데 약한 지진일 땐 괜찮은데 강한 지진일 때는 집들이 막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냐 하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토양 액화라고 하는 리퀴팩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강한 지진으로 원래 이렇게 흙이란 게 그림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처럼 따다닥 붙어 있잖아요.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이들이 들떠요. 자, 만나지 않으니까 마찰력을 잃어버리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액체가 되는 게 아니라 액체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토양 액화라 그래요. 이거로 집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일본에 이제 매년 가는데 일본에 갈 때도 제가 고베를 갔는데 1995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5,000명 죽었습니다. 그 박물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가보니까 거의 약 반 정도가 토양 액화에 대한 얘기였어요. 집안이 완전히 흔들거리니까 다 무너진 겁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여준 이런 그 니가타 지진. 다 토양 액화로 아파트가 무너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어마어마한 흙들이 만들어진 걸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홍수는 맑은 물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흙탕물. 잔잔하지 않았겠죠. 마치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현상 뭔가요? 그 해일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쓰나미라고 그러잖아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역대 지진계가 만들어진 이래로 최고의 지진은 9.5인데 칠레에서 일어났습니다. 1960년. 자, 이때 칠레에서 일어났는데 그 쓰나미가 일본까지 도달하는데 2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시속 840km. 자, 이거 840km는 무슨 속도죠? 비행기 속도입니다. 쓰나미는 비행기 속도예요. 그러니까 칠레에서 15m를 시작했는데 일본 갈 때 10m를 유지했습니다. 일본에 140명 죽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이 쓰나미의 위력이에요. 자, 우리 아시죠? 인도네시아에서 2004년도에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당시 30만 명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비행기 속도였어요. 우리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낸 것 중 하나죠.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긴 한데 바로 이 쓰나미입니다. 우리 알래스카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시속 900km 남극까지 갈 때까지 18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쓰나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면 노아 홍수가 지구상에 어디서 일어나든지 단 하루 만에 지구 전체는 이 노아 홍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 모든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하자마자 영향권 안에 다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지질학적인 사건, 당연히 어떨까요? 흔적을 남겨둬야 되겠죠? 자, 이제부터 오늘은 이제 오늘 내일 계속, 다음 계속 이제 지질학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다뤘던 화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 화석부터 하겠습니다. 네, 여기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잘 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물에 뜨죠. 네,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들이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에서 분해돼가 형체를 다 잊어버립니다. 화석은 예외 없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가미, 등뼈,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물고기 화석을 가져왔잖아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화석엔 예외가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 화석이 된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부패되기 전에 갑자기 덮친 겁니다. 맞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잘 놀고 있는데 이 만화가 나오면 즐겁죠. 근데 여기에 흙이 덮쳐온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흙의 속도는 적어도 화석을 만들려면 뭐보단 빨라야 될까요? 그렇지, 물고기 헤엄치는 속도보다 빨라야겠죠. 흙의 양도 얼마 안 되면 다 빠져나가겠죠, 덮쳐더라도. 그러니까 다량의 빠른 흙이 덮친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겹친 다음에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화석이 금방 됩니다. 화석으로 남은 겁니다. 여러분, 화석은 물고기 화석은 예외가 없어요. 한결같이 자세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난 자연 과정으로 안 만들어 있는 얘기예요. 자, 이런 물고기도 있어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다 당한 거. 살아있을 때예요. 먹자마자 당한 거. 하여간 살아있을 때예요. 화석은 여러분 살아있을 때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런 안 돼요. 조개 화석이 얼마나 많냐. 수백억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화석도 아니 조개 화석, 지금 조개 화석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 지금 다 무축성물 화석입니다. 자세하게 보존돼 있죠. 조개 화석 정말 많아요. 근데 이 화석을 보면 마치 지금 시장에서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조개는 나 죽는다 알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나요? 입을 벌리고 죽습니다. 우리 조개국 끓여보셨죠? 지금 이 사진은 화석이 아니라 조개국입니다. 온도나지만 입을 다 벌리고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화석들의 대부분은 조개 화석도 입을 담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사가 아니에요. 바닷가 가보세요. 다 조개들 낮장으로 다니죠. 죽은 다음에 원래 그런 거예요. 자연사는. 이거 분명히 사고사예요. 이건 제가 직접 딴 겁니다. 여기 옆에 햄머가 있는데 햄머 옆에 써있죠. 제만리, 제 이름이. 제가 직접 딴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 담은 상태를 밖에 없었어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다 이거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석은 살아있을 때 갑작스러운 메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 중에 창조과학 탐사라고 있습니다. 여기 벌써 다녀오신 분들 몇 분 오셨는데, 그랜드 캐년 중심으로 이제 거의 1년에 한 30번 이상 갑니다. 근데 가보고 싶으시죠? 오세요. 근데 그랜드 캐년 있는 데가 바로 콜로라도 고원이라는 곳인데, 우리나라 한반도 한 3배 정도 됩니다, 고원이. 근데 거기 가면은 유난히 많이 발견되는 이제 조개 화석이 앵무조개라는 게 있습니다. 나틀로이드라고. 근데 콜로라도 그 지역에 한 10억 구 정도는 있는 거로 생각해요. 지질학자들이. 제가 지금 가져온 겁니다, 여기. 이거예요. 별로 안 비싸요. 워낙 많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반짝반짝 했는데. 근데 이 조개 화석이 약 10억 구 정도가 발견되는데, 이 앵무조개가 여러분, 다리 한 방향으로 누워 있어요. 여러분, 조개가 우리 죽을 때 머리 서쪽이다 뭐 그러고 안 죽겠죠? 바로 뭐예요? 이동되는 흙. 흙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배열된 걸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지질학자들은 이 정도의 배열을 만들려면 당시 흙의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될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이런 흙을 뭐라 하냐, 우리가 저탕류라 그러거든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 속도가 초속 7m는 넘어야 되는 걸로 나와요. 이거보다는 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허리케인도 어떤 밀물갈설물도 바다 밑바닥에서 초속 7m를 맞는 경우는 없어요. 바다 밑바닥에서 초속 7m는 뭐냐, 쓰나미와 같은 이런 특별한 상황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력에 의해서 흙들이 내려가든 이것도 다 흙들이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인도네시아 쓰나미, 칠레 쓰나미, 아무리 쓰나미가 일어나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화석들 못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못 만들까요? 물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깊은 샘들이 터지는 바로 뭐예요? 토양액화. 어마어마한 흙들이 나왔겠죠? 이걸 운반했던 물.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격변, 전지구적인 사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석은 예외가 없어요. 아주 자세하게 보존돼 있어요. 예외 없어요. 개구리죠. 네. 이 화석들은 모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어디 있냐면 지층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지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의 지표에 육지의 75%는 지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지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전엔 지층으로 덮여 있었다는 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100% 지층으로 언젠가 지구가 덮였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지층으로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입니다. 수평으로 연결된 것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의 3배, 깊이가 1.8km, 길이가 45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예요. 경부선 도로. 한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깊숙이 파였으니까 지층이 훤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두께가 1km 이상 되는 지층이에요. 이 안에는 화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런 지층을 볼 때 어땠어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가 지층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다 배웠죠? 아마 오늘날 지질학자 중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없을걸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제가 우리 실험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이 실험은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1994년도에 했던 이 실험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줄리앙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입자가 굴러가는 패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자유낙하라는 거예요. 비커에다가 굵은 흙하고 고운 흙을 섞어서 넣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자유낙하라면 떨어질 때 굵은 거하고 고운 거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굵은 거요? 고운 거요? 같이 떨어지겠죠. 핀셋으로 고르지 않는 한.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는데 자, 이들이 이제 떨어진 다음에 중력에서 굴러가겠죠. 이 굴러갈 때 입자 크기에 따라 굴러가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나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 반은 볼링공을 들이고 이 반은 골프공을 들였다. 이 비탈에서 굴렸다. 그럼 어느 게 먼저 굴러가냐? 이 볼링공이 먼저 굴러가요. 실제로 한번 굴러갈 때 열심히 쫓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볼링공은 웬만한데 그냥 밀고 가지만 골프공은 어때요? 약간만 울려주더라도 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는 나뉘는데 어떻게 되냐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자, 지금 이분이 굴러가는 패턴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떨어진 다음에 나뉘는데 계속 공급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반복적인 지층이 여기 나오는 거죠. 어때요? 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층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 지질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실험을 이 사람이 하는데 자, 이거는 물을 한번 이용해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커다란 물탱크 속에다가 굵은 흙하고 고운 흙을 섞어서 넣은 다음에 자, 이들을 빠르게 물과 함께 이동시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땐 같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동하는 패턴이 나니까 나뉠 거 아니야, 아까처럼. 근데 계속 공급이 되니까 어떠냐? 여기 나온 것처럼 반복적인 지층이 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층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로 얘기를 해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탁류란 말 아시죠? 탁류. 자, 탁류인데 지금 흙이 밑에서 흐르죠? 또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저탁류. 아래 저자를 써서 저탁류라 그럽니다. 오늘날은 다 이 과정으로 배워요.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용어가 바뀌기도 했지만. 자, 그래서 이게 이 저탁류인데 자, 이제 재밌는 게 이때 중요한 얘기를 이 사람이 얘기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여기서 T1, T2라는 말을 해요. 자, 볼까요? T1, T2. 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자, 예전에는 지층을 볼 때 밑에 있는 거는 먼저 쌓이고 위에 건 나중에 쌓인다고 했었죠. 자, 근데 여기를 보니까 밑에하고 위에가 동시에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T1이 먼저 만들어진 거죠. T2가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죠. 밑에가 먼저가 아니에요. 즉, T1 위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거 T2 밑에 있는 것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위에 있다 할지라도. 맞습니까? 자, 이걸 제가 한번 도식적으로 그려볼게요. 그럼 좀 더 이해가 더 쉽죠. 저기 나온 거는 저탁류가 밀려올 때, 자, 이렇게 밀려오겠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야. T1. 그죠? T2. 그 다음에 T3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T1 위에 있지만
밑에 있는 T2보다 어떤 거예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설명 안 하고 지층을 뚝 잘랐다 그러면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밑에가 먼저 위에가 나죠. 이 말은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지층 속에 화석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밑에서 화석이 발견된다고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위에라고 나중이 아니에요. 화석은 시간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층은 언제나 수직으로 동시에 만들어지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지층을 볼 때 쌓이고 빨리 버려야 돼요.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동하는 바로 뭐예요? 저탁류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되셨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지층이 만들어진 예가 있냐? 아니, 너무 많으니까 지질학자들이 버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태까지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이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세인트 헬렌 산이라고 미국에서 터졌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을 아시죠? 그 근처에서 터졌는데 이제 1980년 5월 18일 날 터졌어요. 자, 근데 이때 화산재가 분출했는데 화산재가 위에도 쌓이고 밑에도 쌓인 거예요. 근데 위에 있던 화산재가 눈 녹은 물과 함께 중력에 쓸려 내려갔어요. 저탁류. 근데 이때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100km가 넘었어요. 자, 시속 100km는 무슨 속도죠? 자동차 속도죠. 아까 쓰나미는 무슨 속도? 비행기. 쓰나미는 이제 자동차 속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뚜렷한 지층을 바로 만든 겁니다. 7.5m의 지층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사진 보였으면 여러분 마음에 그랬을지 몰라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자, 이게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만들어지는데 수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7.5m.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지층은 도대체 그거와 비교가 안 되게 커요. 깊이가 1.8km. 수평으로 된 것만 한반도 3배. 나중에 보세요. 이게 휘기도 하고 꺾이기도 했거든요. 이걸 다 연결하면 북미 전역이 연결됩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의 두께가 1km가 넘는데 우리 한국은 더 두꺼운 것도 많아요. 지구상에 약간 지층은 너무나 쉽게 발견되는데 오늘날 일어나는 자연 과정을 안 만들어져요. 왜 안 만들어질까요? 두 가지가 부족해. 흙이 어디서 왔을까? 그죠? 이걸 운반할 만한 물이 어디서 왔을까? 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랜드 캐니언 보세요. 완전히 시루떡이죠? 네? 여러분, 지구상에 이렇게 평평한 지역이 어디 있어요? 쌓였다면 만약에 정말. 그러면 평평한 데가 없으니까 그 지층의 경변이 이래야 될 거예요. 울퉁불퉁. 맞습니까? 근데 완전히 일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기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저탁류가 말이에요. 시간적 간격 없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계속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 지층 속엔 화석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노란 컬러가 있죠. 노란색. 이게 여러분 지층이 끊이지 않고 연결되는 겁니다. 1km 이상의 두께로 끊이지 않고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날 일어나는 자연 과정으로 안 만들어져요.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흙이 어디서 왔을까? 이걸 운반할 만한 물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데 이런 거 안 느껴지세요? 노아 홍수를 배우다 보니까 뭔가 진화론에서 벗어난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좀 느낄 거예요, 그게. 자, 이제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진짜 역사를 알면 나머지 역사가 왜 틀렸는지 아는 겁니다. 자, 이제 신기하게 노아 홍수를 이해하면 진화론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이제 뭐라고 했냐면 존재하지도 않은 지질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지질세표 기억나세요? 지구상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있다 없다? 이거 화석으로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더 잘게 나누고 그 옆에 화석 이름이 써있고 그걸 그대로 그렸잖아요. 예, 지구상에 여러분이 살았던데 어디에 땅을 파더라도 사람 화석부터 진화의 역순으로 이렇게 발견했는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중간 단계 화석이 있나요 없나요? 벌써 지난 시간에 우리 다 배웠잖아요. 널려있는 화석을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책에다가 모아온 거예요. 진화의 순서로. 이렇게 화석이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이 그림이 진화론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디서 깨지냐? 지금 노아홍 심판 사건에서 깨지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좀 지질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질학은 지역 학문이에요. 그 지역 학문이라는 게 뭐냐면 그랜드 캐년 연구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랜드 캐년 한 350분 갔는데 그랜드 캐년 연구하려면 설악산에서는 안 돼요.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 그랜드 캐년 연구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그랜드 캐년 가야지 안 되겠어요? 제가 우리 한국에 있을 때 학부 때 빙하 시대를 배우는데 교수님도 그때까지 빙하 지형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학생도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보고 다 배울까요? 책입니다. 제가 지진에 대해서 배우는데 교수님이나 학생이나 지진을 경험해 본 분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 지질학은 지역 학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진화론이 이제 영국에서 시작했으니까 영국으로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영국의 어느 동네 밑에서 이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위에 물고기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그때 진화론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쌓이고 지층이 되다가 믿었어요. 자, 화석은 말을 안 한다 그랬죠? 자,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 사람 진화론 믿고 쌓이고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걸 가지고. 조개가, 소라가, 이 암모나이트가 점점 진화돼가지고 물고기를 진화했다고 해석했겠죠? 여러분, 이건 해석이에요. 그죠? 만약 이게 맞다면 영국 전역을 연결해도 영국 어디 가도 이 순서로 발견돼야 되겠죠? 자,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 자기 진화론적 믿음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가 다 연결해도 말이에요. 이 순서로 발견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전 지구도 이 순서로 발견돼요. 만약 다른 데 갔더니 순서가 바뀌더라. 이 사람 해석은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바뀔 수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이걸 언제 만들었냐? 1872년에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화석을 모아다가. 그래 놓고 그 옆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삼엽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표준 화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냐면 만약에 어느 동네에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면 이걸 어떻게 한다? 고생대, 캄브리아기 시대라고 정한 거예요. 그 시대의 표준이 된다. 그래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이게 뒤바뀔 수가 있다, 없다? 자, 뒤바뀌면 표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당연히 바뀌겠죠. 이건 진화론적 해석이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240과 이상의 표준 화석으로 사용 불가 판정. 왜? 다른 곳에서 순서가 바뀌어서 발견되는 거예요. 화석은 말을 안 한다니까요. 해석하는 거예요. 해양동물의 경우는 사용 불가 판정 난 거예요. 뒤바뀌어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이걸 버리지 않고 있어요. 네, 이 한번 보편화된 건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화석을 이렇게 주스면 우리 교수님한테 공부할 때 이거 어느 시대라고 물어보고 싶겠죠. 다 화석 보면 다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시대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없다 그래도 한 세뇌가 돼가지고. 자, 가져가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교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화석은 나이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나올 얘기들이에요. 교수님은 어떻게 하냐? 이 표를 쫙 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뭘 찾을까요? 가장? 예? 닮은 걸 찾겠죠. 예, 바로 요거다. 그럼 예를 들면 뭐 고생대 뭐 페름규 화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고 좀 웃기죠, 뭔가 좀 이상한 걸 느껴요. 말은 잘 못해도. 자, 뭐냐면 교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 지질세표를 보고 화석의 시대를 결정하셨어요. 이 지질학자는. 그죠, 교수님? 자, 근데 이 표는 화석을 가지고 이 지질세표를 작성한 거예요. 빙글빙글 돌죠? 그때나 지금이나 화석은 있는 거예요. 저도 화석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질세표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진화론이에요. 세상에 화석밖에 없어. 중간 단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이걸 무슨 논리라 그러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순환 논리. 예, 순환 논리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예전에 이 두 분이 정말 부부로 나온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지붕 세 가족. 근데 어느 날 지금의 로또 주택복권을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순돌 아빠가 전화를 한 거야. 집에다가 여보 복권 맞춰봅시다. 전화하기 전에 진짜 4735 딱 맞은 거예요. 난리 났어요. 근데 드라마 끝날 쯤 돼가지고 은행에서 순돌 엄마가 그런 거예요. 여보 복권 꺼내봐. 순돌 아빠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갖고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전화기 들고 복권 맞춰볼 때 둘 다 뭐 들고 있었을까요? 네. 둘 다 신문 들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빙글빙글도 딱 맞았죠? 근데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신문이 아니라 복권 로또가 필요하죠. 화성만 있는 거예요. 지지세표는 이 세상에 없어요. 빙글빙글. 이게 무슨 논리? 순환 논리예요. 자, 그러므로 이때 캔사스 주립대학의 웨스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화석 기록이 진화를 지지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순환 논리의 죄를 범하는 거다. 이게 몇 년도 논문이냐? 1968년도 논문입니다. 옛날에 이 지적이 참으로 많았어요. 예를 들면 여기 알렌 라빈이라고 뉴질랜드 지질학자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대를 맞추려는 시도는 논리적으로 약점이 많다. 순환 논리. 네. 기본적 원리, 진화론 아니에요? 만드는 게 진화론 아니야? 기본적 원리 문제 때문에 의심스럽다. 이들은 수정되었고 잘못되었고 버려져야 된다. 이 뒤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이. 그러나 우리는 수정하거나 버리기를 거절하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학문의 슬픈 상태다. 그때 여러분 이거 쓰면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안 버렸어요. 이 사람의 얘기대로. 자, 이제 노아홍수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노아홍수 시작하는데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생물들이 바닷속에 저탕류가 밀려왔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조개, 바다식물, 물고기 순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 거기가 자기가 살던 위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발견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중간 단계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왜? 물고기가 잠깐 밑에 놀러 간 사이에 하필이면 그때 노아홍수가 난 거야. 어떡해. 그런 얘들은 여러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커틀러라는 사람, 아리조나 주립대학에 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지층수의 무질서는, 지층수가 무질서하다는 건 화석이 진화해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예요. 이 규모는 수미리에서 수미터까지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지. 이 무질서는 아마 모든 화석 기록의 일반적인 현상일 것이다. 화석은 진화의 순서를 발견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테판 제이 굴드라고 2000년 사망할 때까지 진화론자 대부였던 사람입니다. 고생물학자, 화석을 연구한 사람이죠. 이 사람 말년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화석 기록에서 진화론, 진보 방향을 발견하는데 실패했다고 여긴다. 우리 못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희망하는 어떤 패턴 때문에 부담을 받아왔다. 화석이 진화의 순서로 발견되는 건 희망사항이었다는 얘기예요. 화석이 진화의 순서로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걸 찾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찾으려고. 근데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그 시도를 증거로 얘기해요. 이걸 그 유명한 필립 잔슨 버클리 있던 법대 교수죠.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진화론자들은 자꾸 시도를 증거로 얘기한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화석 기록에서 조상과 후손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 여기 동의한다 그랬어요. 네. 그랜드 캐년 단면도입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화석이 진화의 순서로 발견될까요? 아니, 천만의 말씀. 여러분, 6개 화석이 그랜드 캐년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화석입니다. 전 지층에서 다 발견되는 거 아세요? 진화의 순서로 발견 안 돼요. 네. 이 질세표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데, 과학자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교과서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그림. 이거에 대한 영향은 너무 컸어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를 건드렸어요. 이때부터 사람들 어떤 생각했어요? 우리는 수십억 년 동안 단순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로 진화해 왔더라는 게 나온 게 이 그림이 완성된 다음입니다. 몇 년이냐면 1872년입니다. 기본적인 그 틀이 그때 완성됐어요. 그때는 나이를 정할 수 있는 탄소 이런 방법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미 여기다가 몇 억 년을 적어버렸어요. 측정해서 적은 게 아닌 거 아세요? 화석은 나이 측정하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 이 그림
생존 경쟁의 원리가 정당화됐어요. 우리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성경하고 완전히 거꾸로 얘기했어요. 우리 처음이 좋았다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죄도 짓기 전에 죽였다 살렸다. 성경 틀린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교과서에 들어갔을 때 누가 가장 긴장했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만들어 놓고 이게 정말 사실인 줄 알고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진화하도록 내버려뒀나? 다 이거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진화의 순서로 창조와 멸종을 반복해다 사람을 만들었나? 이런 얘기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매번 이 얘기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네, 아마 이번 10번의 강의 중에 이때가 제일 중요할지도 몰라요. 뭐냐면 이 지질세표가 지금부터 이 화석이 1년여에 일어난 노아홍수 심판 사건하고 빨리 바뀌어야 돼요. 이 지질세표는 없어요. 이 화석들이 1년여에 일어난 심판 사건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므로 노아홍수를 이해하면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화석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역사라면 거짓 역사가 왜 틀렸는지 아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 증인을 만나야 돼. 그거 없이 화석을 모은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석탄에 대한 얘기 우리 전기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석탄은 여기 나오는 거는 탄화된 나무 껍질인데 뭐하고 똑같냐면 그런 면에서 숯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석탄을 공기 중에 태우면 숯이 되나요? 재가 되나요? 하얗게 재가 되죠. 그러므로 숯 만들 때 공기를 차단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석탄도 어때야 되냐? 일단 공기가 차단된 상태로 열을 받아야 돼요. 열과 압력.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석탄의 현미경 사진인데 석탄을 현미경으로 보면 현미경은 눈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자체 아니에요. 나무 줄기 아니에요. 석탄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나무 껍질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오랜 세월 동안 늪지대에서 쌓이고 여러분, 그래 공기 차단되겠어요? 만약 그래서 만들어졌다면 나무 껍질보다 나무 자체가 더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모델이 바로 뭐냐면 이제 홍수 모델입니다. 자, 노아홍수 그냥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 토양액화. 그죠? 나무들이 뿌ጭ 뽑혔겠죠? 자, 그럼 천하의 흡산이 잠겼으니까 나무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위로 다 떴겠죠? 자, 이들이 격렬한 홍수니까 부딪혔겠죠? 나무 껍질 벗겨졌겠죠? 벗겨진 나무 껍질은 물을 빨리 흡수하게 돼 있어요. 자, 물을 흡수한 나무 껍질은 여러분 물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밑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밑에 있는 것처럼. 가라앉은 나무 껍질을 뭐라고 하냐면 이탄이라고 그래요. 이탄. 자, 이때 나무하고 껍질 분리된 거 설명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몰려온 거예요? 저탕류가 밀려온 겁니다. 공기가 차단된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탄이 만들어진 적이 있냐? 아, 있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세인트헬렌산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때 화산폭파가 터졌으니까 토양액화가 일어났겠죠? 이 화산 이런 거 폭풍 때문에 나무들이 다 이쑤시개처럼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호수로 밀려가는데 약 100만 그루 정도가 쓸려 내려갔어요. 야, 근데 얼마 있다 가보니까 나무들은 떠 있는데 뭐가 없죠? 껍질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스쿠버로 해가지고 밑에 들어가 본 거예요. 밑에 들어갔더니 나무 껍질만 약 1m 정도가 쌓여 있더라고요. 여기에 저탕류가 밀려와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우리가 보는 석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은 세인트헬렌산이 아니라 일반적인 석탄 탄광입니다. 아시겠죠? 석탄이 이렇게 발견돼 일반적으로 지층 석탄, 지층 석탄, 지층 석탄. 여러분,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수평으로 연결된 게 넓은 건 여러분 우리나라 10배가 넘어요. 오늘날 안 만들어져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무가 얼마나 많았을까? 이걸 다 덮으려면 흙이 얼마나 많아야 돼요? 나무가 다 떠 있어야 되죠? 물이 얼마나 많았을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계 석탄의 매장 분포도입니다. 예, 보세요. 우리 한국 찾으셨어요? 빨리 한국 찾아야지 상황이 파악됩니다.
자, 미국의 탄광 보이죠? 미국, 캐나다. 우리나라 10배가 넘어요. 만약 오늘날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 자, 이 정도 매장량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못 만들까요? 예? 나무가 너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우리 창조과학자 한 사람이 역으로 계산해 봤어요. 노아 홍수에 나무가 얼마나 많았을까? 지금보다 100배는 많아야 된대요. 여러분, 지금 육지의 3분의 1은 사막입니다. 또 3분의 1은 동토입니다. 사막은 덥죠? 동토는 춥죠? 성경에서 추여더이란 말이 가장 처음 언급된 게 언제라고요? 홍수 끝나자마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언제가 좋았다? 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역사과학. 시체가 있는데 과거가 알고 싶은 거죠? 자, 과거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입니다. 이 감격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우리는 누굴 만난 거예요? 증인 만났는데 어떡해. 여러분, 인생을 탐정소설처럼 살지 마세요. 채택을 하세요. 네. 이 증인 통해가지고 지층을 본 겁니다. 엄청난 양의 흑과물. 우리에게 너무 쉬운 거죠. 맞습니까? 네. 화석을 보세요. 중간 단계 있어요? 없어요? 네. 갑작스러워 매몰된 거죠. 우리 누구 만난 거예요? 네. 증인을 만난 겁니다. 석탄, 엄청난 나무 껍질들. 나무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왜 나무 껍질만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누굴 만난 거죠? 증인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증인을 만나다니.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은데 증인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탐정소설처럼 살지 마세요.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가 사건 현장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증인 없니? 근데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데 채택하고 봐야지. 절로 가세요. 그런 분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살려니까요. 바로 그분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다. 우리가 증인을 보고 보니까 우리 처음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쓸어버렸다는 홍수심판,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감격이죠, 그죠? 자, 우리 노아홍 전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